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강의가 재미가 없었는지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체질 중에 감성 기복이 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감성의 여왕. 예, 서양이 맞아요. 지금 손을 번쩍 드시는데 아직 선물 안 줍니다. 저는 체질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소음인. 그럼 소음인은 감정 기복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어떨 때 감정 기복이냐면 앞에 나가는 거 소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의 절반을 강의를 했어요. 적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강의가 엄청 잘 되고 어떤 날은 강의가 죽을 쓸 때가 있어요.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요. 가만히 봤더니 어떤 때 그러냐 봤더니 예쁜 여성들이 앞에 앉으면 강의를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은 강의를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 오늘 제목은 인간 수명 125세. 굉장히 불쾌하신가 봐요. 오늘. 자, 인간 수명이 125세라고 현대의학에서 유전자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5세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나 건강식품 모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건강식품이나 약 잘 먹고 125세 사는 사람 봤나요? 못 봤나요? 봤어요. 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25세는 저희 시아버님 103세예요. 한분 계시네요. 너무 건강하셔요. 예, 계시군 계시죠. 자,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은 125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있으시고요. 역시 은평구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운명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신이 주신 가혹한 운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 수명은 왜 125세를 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에서 125세를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빙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부분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일까요? 자, 현대의학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언급할게요. 자, 바로 현대의학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빙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90%는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동의보감에서도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인간의 수명은 43,200일. 이거를 갖다가 연수로 환산하면 120년.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실제로 120년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0년을 사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아프지 않고 감기 한 번 오고 알아듣거나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120세 전후로 사시더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현대의학은 발달했는데 125세를 산다고 말을 하지만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셨어요. 자, 그럼 뭔가 다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빙산에 안 보이는 면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120세를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니까 어렵죠? 첫째, 네 가지. 첫째, 기가 부족하지 않고, 혈이 부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달라요.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자,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기가 부족하지 않고, 혈이 부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의학도 점점 발달하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생명공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 어렵죠? 공학이 뭡니까, 여러분? 기계란 뜻이에요. 사람 몸도 기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 관절이 닳아서 빠졌어? 그럼 새 걸로 갈아준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말에 교가, 살구, 한자. 이거 뜻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마침은 또 뭐가 올지 모르니까.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현대학의 항생제를 얘기해요. 우리 생체를 많이 교란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 강화제, 혈압약을 줄 알고 드시지만 혈압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어떤 작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는 그런 대부분의 현대의학들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현대의학이 다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체를 타격을 주거나 교란시키지 않고 원래 갖고 있는 질서 체계를 잡아주는 의학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거를 원리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다른 말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기능의학이라는 의학이 있어요. 기존의 의학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데 이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치료를 뭘로 하냐면 영양소로만 치료해요. 자, 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니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떤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에너지라는 걸 다룬다는 거예요. 뭐 에너지 때문에 병이 온다 이런 얘기 기존의 의학에서 못 들어봤죠. 근데 새로운 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0세를 살 수 있다는 전통의학을 비교해보면 제가 이 두 개를 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기는 뭐하고 같다?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뭐 혈액에 대한 순환에 그 다음에 뭐 호르몬 뭐 이런 것들 면역 이거를 한마디로 거의 혈과 일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일치하는 교집합을 보면 바로 열이었다는 거예요. 열은 몸속에는 열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시 기혈명으로 돌아와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120세를 살 수 있다? 기가 부족하지 않고 기가 부족한 것을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기가 허하다. 한의원에서 맥주 보면 기와 혈이 허하시면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혈이 부족하지 않고 음허 양어는 뭐냐면 얘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반대 개념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은 차가움, 양은 뜨거움, 양은 열, 그 다음에 음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이 허하면 차가움이 없겠죠. 그러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수분이 없어. 몸이 건조하고 가렵고 이러겠죠. 반대로 양이 허하면 몸에 열이 없어. 난 추위를 너무 많이 타. 그리고 양이 허하면 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부종이 생긴다든가 습진이 생긴다든가 몸이 습해지고 죄송해요. 냄새가 막 날린다 이런 분이 있다. 좀 심한 경우. 자, 얘는 반대의 개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혈음양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120세를 살 수 있다. 좀 다르죠? 기존의 의학과는. 빙산의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의학은 아픈 것을 치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의보감 말고 훨씬 더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 훨씬 넘은 가장 고대의 황제내교라는 의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혈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 중심을 잡는 거. 여러분 여성들도 중심 있는 남자가 매력 있잖아요. 그죠? 중심 있는 남자. 집사람이 구찌백 사달리면 중심 있게 안 사줘요. 무슨 매력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기혈음양에 대해서 솔직히 기혈은 뭐고 혈은 뭔지 자세하게 여러분 오늘 그런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나는 기가 허한지 혈이 허한지 이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어떤 균형을 맞추면 나는 질병이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